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밤사이 진안 35.5, 무주 34.5, 전주 12.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엔 많게는 1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로 인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달 전 휴직을 하고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전북경찰관 2명이 고발당했는데요. 휴직을 하지 않고 전북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들 모두 경찰대를 나오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전북대 로스쿨에 진학한 간부경찰관 6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휴직을 내지 않고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90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그 수업 안에 그렇게 과제도 하고 그다음에 출석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2명까지 더하면 검찰에 고발당한 경찰관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경찰대 졸업생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른바 먹튀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경찰대생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학비는 전액 면제, 의복과 교재 등도 국비로 지급되는 데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품위 유지비도 줍니다. 군대 역시 면제받습니다. 6년 동안 경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이를 못 채워도 지난해 기준 4,900여만 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대부분 경찰을 떠나는 만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립을 해놓은 건데 정작 이제 본인들은 그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로스쿨 경찰관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혈세로 혜택을 받은 뒤 경찰을 떠나는 먹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5월 31일 기숙사 복도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빨래 건조대를 찾으면서 B군을 추궁하자 B군이 다짜고짜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빵을 한 대 맞아가지고 제가 모자를 벗기면서 좀 물렸어요. 물렸는데 그러고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맞았어요. 주먹으로 얼굴 2대. 이 사고로 A군의 왼쪽 얼굴 일부와 코뼈가 부러져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기 때리고 나서 40시간 봉사 주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결정들은 저희가 전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학교는 동급생끼리 흔히 있는 우발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일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계속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중학교는 학년당 한 반뿐이어서 3년간 같은 반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라북도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몸 여기저기가 멍이 들도록 치매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요양원엔 CCTV가 없어 이 같은 학대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저기 시퍼렇게 멍이 지고 얼굴엔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치매를 앓는 80살 할머니가 얻어맞아 생긴 상처입니다. 밤사이에 자고 일어나서 가면은 그 다음날 출근하면은 할머니들이 멍들어 있고 어떤 분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요양보호사 59살 노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넉 달간 6명의 치매 노인을 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를 설치할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 요양원도 폭행을 비롯한 학대를 감시할 만한 시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노 씨는 당직 일지를 조작해가며 범행을 숨기려 했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려 한 직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같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다고. 노 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매 노인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부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원장의 부인인 노 씨는 곧바로 복직했고 결국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대병원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을 중단한 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확정된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에 개원하게 됩니다. 5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병원 건립에 앞서 토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지난 4월 군산병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전북개발공사에 토지 보상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업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사업 무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결과를 가지고 희망부처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군산시 의회는 전북대병원 측이 병원 운영으로 발생할 적자가 부담스럽자 뒤늦게 확정된 사업을 철회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군산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조속한 추진 계획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환경 문제에 휩싸여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가까스로 확정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옛 도심의 건물 층수를 7층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추진돼 온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말뿐인 규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전주 옛 도심의 공사 현장입니다. 최근 한 개발업체가 인수해 호텔과 오피스텔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곳을 비롯해 옛 전주부성 사대문 안팎 지역인 옛 도심 일대에서는 7층 이상의 건물 신축을 지난 4월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14층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수 규제를 고시한 지난 4월 이전에 사업 절차가 진행돼 규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전주부성의 동문과 서문이 있던 주변도 같은 이유로 20층 이상의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난감해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역사도심 지구 단위 계획하고 같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건물 충수 규제 방침이 시작과 함께 빛이 발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6기 3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해 수술 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한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재선을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 하나도 못 찾고 있습니다. 건강도 일생의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을 놓고 김한주 전 지사와 정원율 전 행정부지사가 삼성과 대화를 중단한 송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지만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선 갈등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뒤 전주시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해결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사자가 푸는 문제라서 좋은 안을 주면 뭐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 도가 어떤 방향 설정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송 지사는 지난 3년간의 성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전북 투어패스, 연구개발 특구 등을 뽑았습니다. 또 2020년 대도약을 목표로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농업과 금융산업 발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부안여고 사태를 계기로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피해 학생 명단 통보에 유감의 뜻을 밝혔고 남은 임기 안에 대통령 공약인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청 이양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교원의 교단 복귀 시 학급수 감축, 성적과 금품, 채용비리 적발 시 시설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학비리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부안여고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 보호라고 밝히고 피해 학생 명단을 통보한 경찰의 인권 의식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학생들에게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날로 교장에게 넘길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초중등 교육의 지방교육청 이양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내에 권한 이양을 담당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혁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정부가 오래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년간 학생 안전과 학교 자치, 교육 복지 등에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마음이 편하다고 심정을 밝혀 자신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재도전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조사 결과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40%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꺼내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순창군이 10년 전 봉인했던 타임캡슐을 열었습니다. 남원시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2007년 7월 봉인했던 타임캡슐이 10년 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창군 공무원 500여 명이 10년 후를 기약하며 자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적어 보관했던 겁니다. 10년 전에 다짐했던 각 개인의 각오와 약속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개인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원시가 출산과 귀농귀촌 등 인구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 4,000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8만 3천 명 선으로 줄어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 정책을 전담할 팀도 설치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에 담았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7월부터 전담 부서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와 고향 할머니 장터에서 농산물을 수시로 수거해 245가지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행자부의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군은 옛 잠종장 빈 건물에 공방과 기념품점, 그리고 레스토랑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